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 첫 TV 토론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100분 내내 모든 정책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토론을 시청했던 유권자의 63%는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반면 트럼프 캠프 측은 트럼프 토론 패배 이유를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반기일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 대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지금 북한 도발과 관련한 속보들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조금 전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또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센터장님 모시고 지난 대담 때 북한 정권 창립일 관련해서 좀 도발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는데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스웨등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숨고르기를 했던 북한의 도발이 원래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재개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본다면 군사 전략과 핵 전략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지시한 상태에서 전쟁 준비를 이행해 나가는 무기 체계로서의 탄도미사일의 의미가 있고요. 그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핵 전략을 가동시키는 상황에서 공고히 하겠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합하는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하고 그래서 도발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북한은 항상 무기 체계 개발 이 전략을 구사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담아요, 사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몰아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8.15 통일 덕트린이라든가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의 힘을 통한 평화 대북 정책에 반기를 듣는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반발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의 메시지를 이번에는 타이밍 측면에서 보낸 것 같아요. 각별하게 또 김정은이 트럼프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대선 토론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줬으니까 화답의 성격으로 그다음 축포의 의미를 담아서 발사를 했다. 그런 측면도 배제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특히는 이제 오물풍선과 연계시켜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오물풍선이라는 저강도 도발과 탄도미사일, 즉 핵무기까지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연계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도발이 다층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 공간이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영역까지 다 되는 상태에서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현실한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다층화되는 측면, 즉 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지장을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도발과 군사적 도발을 연계시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화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어젯밤에도 이제 오물풍선 도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건 시간적으로 사실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복합 도발을 한다. 저강도 도발과 고강도 도발을 같이 함으로써 이게 대치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비가 와서 그동안 좀 멈춰 있다가 이제 로드맵을 재가동한 거고 여러 배경이 있음에도 어쨌든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복합적인 저강도 또 고강도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까? 않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로드맵을 이제 향해 갈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북한 입장에서요? 북한은 어제 사실은 북한이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좋은 단초를 맞았다 생각을 할 겁니다. 유엔사 회원국이 193개국이 있는데 각 정상 중에서 유독 김정은 이름을 이제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존재감을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감 높여진 상황을 좀 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교두보로 마련하기 위해서 주목을 할 만한 무기체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미국이 주목할 만한 것. 미국이 주목할 만한 도발은 대표적으로 ICBM이죠. 그러니까 ICBM까지는 아니더라도 ILBM 이상의 그리고 미국이 주목할 만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SLBM은 미 본토까지는 못 가지만 괌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강도 도발, 또 전략 성격의 의미를 담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은 판을 굉장히 이제 존재감을 높이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킴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협상에 대비하려는 포석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 전략은 트럼프의 전략하고도 상당 부분 합일치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도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 상황을 지켜볼 텐데 어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TV 토론이었는데 당초 예정돼 있던 90분을 넘겨서 100분 동안 진행이 됐고 모든 쟁점들마다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제 TV 토론에 대해서 먼저 총평부터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줄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밖 선전을 한 해리스를 보고 당황한 트럼프였다. 그렇게 봅니다. 예.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한 해리스. 그러니까 바이든이 구원투수 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구원투수 자리에서 제대로 등판해서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바이든에게 이제 독립돼서 스스로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자리였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절반의 승리였다. 그거는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잘해서 승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지나치게 큰 바이든 지난번 토론처럼 지나치게 크게 실수를 해서 이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 앞으로의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트럼프가 챙길 것은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도 승리라고 생각할 부분이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바이든을 이제 공세에 몰아넣었던 요소가 고령 리스크인데, 네네. 근데 바이든이 후보에서 사라지니까 트럼프가 고령 리스크의 당사자가 됐어요. 그쵸. 78세니까. 예. 그래서 우왕좌왕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토론 때 보면 그래도 일관적인 목소리,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고령 리스크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워졌다 스스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진영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토론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제 토론 시작하기 전에 악수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 토론 때는 이제 악수도 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했고요. 다만 어제 끝날 때는 또 서로 쳐다보지 않는 굉장히 좀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 토론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주 강하게 심리적인 작용됐다고 봅니다. 그 해리스가 정책전을 생각을 하면서도 심리전에도 상당 부분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트럼프의 자리까지 가서 악수를 청했잖아요. 예,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심리전을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토론 전반에 걸쳐서 심리전으로 이제 작용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심리전으로 이제 가는 게 있었고 이게 거짓이다 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대선 토론 내내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한 8배 정도 거짓을 얘기한 것으로 이제 통계가 뭐 집계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자를 끌어들이는 심리전 3자는 트럼프는 바이든을 끌어들였고 해리스는 외국 정상을 끌어들였어요 세계 정상이 트럼프를 비웃음으로 삼고 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심리전이 이제 가동됐다라는 것을 예고한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심리전을 의외로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좀 잘한 측면. 그게 해리스 우세의 어떤 무게가 실리는 비결 혹은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리로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심리전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러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판세를 주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극단적인 발언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이라든가 제스처 이게 트럼프는 굉장히 부동자세, 그다음에 카메라만 응시하고 그래서 소통과 토론이라기보다는 일방적 주장에 가깝다라고 이제 비춰졌는데 해리스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심리전을 많이 고려했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센터장께서 총평을 해주신 부분들을 미국의 유권자들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 CNN이 이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이제 좀 세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해리스 부통령의 토론 전략이 이번에 잘 먹혔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구도가 유리했고 전략도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구도가 유리한 것은 트럼프가 대선 토론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7번째 대선 토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할 것이고 심리전으로 어떤 식으로 비방을 해서 유리한 구제를 점령할 것이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것은 해리스였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지금 등판하게 된 게 바이든이 지난번 대선 토론 때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면 네. 해리스의 발언에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구도인 거예요. 거기에서 구도 측면에서 생각보다 잘하니까 평소 받을 점수보다 좀 많이 받게 되는 구도 환경이었다. 그게 네, 하나 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비중을 많이 뒀다. 특히나 이제 심리적인 거를 잘 가동시키려면 좀 너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걸 대처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고양이라든가 개를 뭐 예.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고 어디 이제 대선 토론에서 들을 수 없는 발언인데 예. 그런 발언에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표정과 제스처로 뭐 응수 비슷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통했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바라보는 청중이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예. 바이든과 해리스를 공격하는 그 청중에 맞췄고 네. 그리고 해리스는 미국, 민주주의, 미국인 이렇게 청중이 좀 나뉘어졌어요. 그러면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런 측면에선 청중을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두었느냐 거기에서 차별한 지점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해리스에게 우세한 대선 토론이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리스가 조금 더 잘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 이야기들, 배경들을 그리고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중도층을 이제 어쨌든 사로잡아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중도층의 마음까지도 좀 움직였을 토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도층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여성 유권자라든가 소수 인종의 마음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위 요소는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낙태 관련해서 의견을 이제 제시할 적에는 감정적인 호소, 인간적인 호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연설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임팩트 있게 들린 부분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공약의 진정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성 유권자라든가 소수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시도 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그게 이제 중동층 전체가 이제 여성과 소수 인종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하면 전체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룹핑은 만들어졌고 그 얘기는 정체성의 정치가 어느 정도 가동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포인트도 포착이 됐는데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는 것은 해리스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는 주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이 끝난 뒤에 두 후보 모두 자신이 서로 승리했다는 의사 표현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토론을 주관한 ABC 방송 진행에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에서 본인이 좀 밀렸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7번째 대선 토론을 임하잖아요. 대선 토론을 하면서 이번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도가 됐다.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사실은. 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본인이 그 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대선 판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진 게 아니라 조건이 지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셈법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론전, 심리전을 그 기자회견장 가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제 유권자들도 이번에 해리스가 조금 더 잘한 것 같은데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토론을 한 번 더 하진 않을지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그럼 한 번 더 하자라고 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2차 대선 토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거는 트럼프 성향상 본인이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쵸. 지금 졌다라고 하는 판도가 계속 나오면 예. 이것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2차 대선 토론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서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화답을 안 하면 자신이 없는 걸로 비치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해리스가 한 번 더 하자라고 그렇죠. 제안을 한 상태니까요. 그러면 지금 초박빙 승부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신 조건을 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진 거기 때문에 조건을 개선해라라고 하면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송사를 지정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팍스뉴스라든가 그런 어떤 조건을 달려고 하는 어떤 노력과 요구가 더 강해지겠죠. 예, 토론이 그리고 끝난 직후에 좀 마음을 굳힌 유명 인사들도 있었거든요. 세계적인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자신의 SNS에 했습니다. 이러한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해서 유명인들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이 좀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지지에 의미를 좀 둘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영향력이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3억 명의 이제 팔로워를 갖고 있고 사회적인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미국 사회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도자감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중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게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트럼프 진영 간에 앙금이 생긴 것은 이 조작 영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랬다.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하게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지를 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즉 이게 그냥 지지가 대선 토론 전이 아니라 대선 토론 후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분명하게 해리스가 이긴 거다라고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 해리스가 승리했다라는 그 구도 분위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선은 인물 경쟁보다는 구도 경쟁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경합주의 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는데 말씀하신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합주 결과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제3자로 있었을 때가 대래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3자 위치가 없어지고 트럼프 진영에 사실은 흡수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예. 목소리의 존재감이 떨어진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가 케네디 가문을 완전히 상징하거나 대표하지 않잖아요. 케네디 가문은 아웃라이어, 이단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케네디 가문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미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지지를 끌어올리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약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지한 것은 트럼프가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해요. 그건 뭐냐면은 해리스가 토론에서도 공화당 인사 중에 200여 명이 해리스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상쇄하는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즉 민주당의 예. 정치 유력 가문 출신 가문 중에 한 사람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세에서의 카드로 활용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은 약화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온 바를 종합해 보면 어제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은 초박빙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당일날 투표와 관련해서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 선거 관리자들이 우편 발송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11월 대선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대선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던 바도 있고요. 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투표용지가 반송된다든가 지연 도착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선거의 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특히나 대선 불복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 대단한 빌미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파고들어서 또 다른 네네. 대선 불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다만 지금은 초박빙 승부이기 때문에 지는 것을 가정해서 대선 불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승리 전략을 짜는데 더 치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2차 토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